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 나스닥은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1.2% 상승하고 있는데 나 홀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현재 3.3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 발표를 이제 어제 했었고,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장이 끝나고 8%까지도 하락을 했던 거를 감안하면 그 사이에 올라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늘 장에서 정말 나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 지금 다 수익인 상태인데 엔비디아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도 나스닥이 왜 올랐는지, 주식시장이 왜 좋았는지를 얘기하자면,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GDP가 나왔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두 개 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튼튼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데이터가 잘 나온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바로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뭐 수많은 뉴스, 또 수많은 유튜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체적인 숫자들만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가 성장을 했고, 뭐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거의 칼든 강도 수준의 마진율을 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여기서 이제 비트가 상회했다라는 거니까 대부분의 이제 월가 투자은행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엄청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당장 하락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기초적인 지표들 상장이 잘 나왔고,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 콜에서 어떤 얘기 있었는지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일단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블랙웰이 언제 나오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블랙웰 생산이 지연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서의 말만 들어봤을 때는 거의 3분기에 블랙웰이 고객한테 뭔가 가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지난 분기에서는 그렇게 젠슨 황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젠슨 황이 살짝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분기에는 확실하게 나가고 올해 확실하게 숫자가 찍힐 거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지난번만 해도 3분기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살짝 좀 약한 모습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 관련돼서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젠슨 황이 계속 했는데, 이제 호퍼라는 게 현재 엔비디아가 파는 제품이죠. 현재 파는 반도체 플랫폼 라인업을 호퍼라고 하고, 이제 향후에 팔 걸 블랙웰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퍼의 수요는 스트롱하고 블랙웰의 수요는 인크레더블하다라고 하면서 둘 다 분위기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년 전망은 그냥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내년에 데이터 센터 사업이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내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은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전환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원래는 범용 컴퓨팅,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기존의 컴퓨터들은 다양한 업무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는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가속 컴퓨팅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거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젠슨 황이 주목했던 전환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와, 이거 개발자 은퇴하길 잘한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 생산 쪽은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더 많이 기여를, 더 큰
파일을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려면 어떤 칩이 필요하다? 바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승전 엔비디아 같은 이야기를 젠슨 황이 했었고요. 자, 그리고 뭐 AI가 돈이 되냐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따가운 눈총에 대해서 젠슨 황이 약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ROI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돈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버냐? ROI 얘기 너네들이 하니? 근데 엔비디아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수익을 얻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쓰는 게 돈을 버는 거야. AI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우리의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고 엔비디아 칩 사는 게 고객 입장에선 사실상 돈을 버는 거야. 고객들도 그렇게 판단하니까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 약간 요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50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70조 원, 8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나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과 큰 차이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텔이 초라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어쨌든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 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이었는데 전교 0등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더 좋은 소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뭐 다시 말하면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 상회한 그런 델타값 그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블랙엘 생산 지연도 얘기를 조금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12%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5%밖에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긴 게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치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거고 자 블룸버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내세운 매출 전망 그러니까 이번 분기 잘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초과하긴 했는데 예전과는 그 폭이 달랐다. 왜 더 크게 이기지 못했느냐? 왜 더 크게 추정치를 초과하지 못했느냐라고 까이는 거죠. 마진율이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것도 부정적이긴 했는데 아니 50% 넘는 마진이면 충분하지 않나? net profit margin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너무 회사가 이제 이런 지표가 훌륭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게 살짝 꺾였다는 것조차 시장에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스크린샷을 찍은 엔비디아의 주가인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때부터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가격이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거의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하락폭을 3%대 정도로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분명히 투자자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원인들로 실망했지만 그래도 살짝 마음을 바꾼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어제는 즉각적인 반응인 거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많은 투자은행의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투자은행의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다 높였어요. 대부분.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144달러에서 150불, 번스타인이 130에서 155불, 웰스파고가 155불에서 165불 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자 어떤 이유로 주가를 올렸는지를 보면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총 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수율 개선이 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고 크레이그 할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기존의 칩인 호퍼의 수요도 좋을 거고 또 블랙엘도 수요가 좋을 거라서 4분기 매출도 더 높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65불로 높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로젠블렛 여기가 가장 공격적인데 여기는 목표가가 200불이에요. 자 로젠블렛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블랙엘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엘의 어떤 로드맵, 블랙엘의 출시 일정이 크게 밀리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 좋다. 물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노이즈는 끼겠지만 좋은 것 같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키티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가의 인공지능 반도체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실적도 안 좋을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검 이거 알면 여러분들도 아재, 물론 저는 모르는데 그냥 밈을 갖고 온 거예요. 결론은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 의지가 여전한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숫자를 한번 좀 보면 가장 최근에 제가 찾은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빅테크 회사들은 캐펙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서버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들일 거냐,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칩 사는데 돈 얼마나 쓸 거냐, 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자 24년도와 25년도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근데 24년도 상승은 정말 크고 25년도 상승도 꽤 높기는 한데 요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과 24년의 차이는 아주 드라마틱한데 24년과 25년에 돈을 얼마나 쓸지 이 차이는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올해까지 엔비디아의 당장 실적에는 무리가 없더라도 그 2025년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것도 봤는데 정성적인 얘기들도 결론만 얘기했을 때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2024년은 확고하고 2025년은 약간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양적인 것은 봤으니까 정성적인 것들, 그들이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개빈 베이커라는 아트레이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CIO인 개빈 베이커, 자 요분이 그래도 약간 좀 실리콘밸리에서 인싸여가지고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랑 좀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전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서 빅테크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경영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빅테크의 경영진들은 현재 디지털 신을 만드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디지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디지털 신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진짜 엄청나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정말 빅테크의 경영진들이 엄청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 업체들은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 이 경쟁에서 지는 것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지는 것이 회사의 실존적 위협이 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경쟁 지면 회사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자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에 대한 썰이 들렸는데, 레리 페이지가 구글 내부 인사들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었냐면, 나는 이 경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파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레리 페이지가 이제 직접 코딩도 하고 팀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글 창업자가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AI를 위한 지출이 빅테크에서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지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AI의 스케일링 법칙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더 좋은 반도체로 더 많은 서버로 더 계산을 많이 하면 인공지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스케일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의 법칙이 둔화된다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려면 당장은 새로운 세대의 엔비디아 GPU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들의 투자 의지 아직 강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김단태님 얘기 들어보니까 AI 이제 짱짱인 것 같네요,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또 반대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다 정도가 사실 저의 의견이라면, AI의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사실 또 우리가 이런 의견들도 들어봐야 잘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럼 AI 버블 붕괴 얘기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이건 블룸버그에서 여기 보면 제목으로는 안 달아 놓으셨는데 요 분이 살짝 서브 타이틀에 달아놨어요. 서브 제목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AI 광풍이 피크를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달아놓으셨습니다. 왜 이분은 AI 광풍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AI 광풍의 시작을 이끌었던 챗 GPT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는지 또 트렌드가 어떠한지를 봤을 때는 이제는 2022년이나 23년처럼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시작했던 챗GPT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가장 투기적인 것들이 뭐냐. 이제 이분은 세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상장사인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투기적인 AI 관련된 투자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가격이 먼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AI 서버,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갖고 AI 서버 조립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서버 이제 조립하는 회사인데 이제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부진한데 최근에 또 힌덴버그라는 공매도 리서치 회사의 저격을 받으면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가장 투기적인 주식들이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다만 개인적으로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가장 투기적인 AI 관련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은 AI와 좀 뭐랄까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AI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살짝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갖고 온 건 약간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앳워터라는 분, 사실 이제 이분의 말을 갖고 와서 쓴 거기도 한데 비이성적인 개인 투자자의 행동이 부활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신 나간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계속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하락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AI 열풍의 정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것은 2월 말 3월 초에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2월 말 3월 초가 피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투기적인 주식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렇듯이 최악의 주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극적으로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엔비디아가 이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로 이제 끝이 나긴 하는데 다만 블룸버그에서도 완전히 또 이렇게 바로 강하게 원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안 쓰거든요. 블룸버그 같은 데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짝 도망가면서 마무리하긴 합니다. 이거 저랑 좀 비슷하네. 어쨌든 이는 엔비디아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논리들을 잘 전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또 제가 엔비디아 어닝콜 관련된 전문은 전체를 번역을 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엔비디아 어닝콜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닝콜은 다 인공지능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인공지능 번역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냥 다 번역을 맡겨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번역한 글을 읽어보시면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